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9번째 토리노 성당의 수위는 예수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토리노 성당에서 발견된 예수님 수위에 대한 논쟁. 인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 혹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꾼다라고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본인의 영생 내지 불로장생을 꿈꾼다라고 해도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나는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 어, 제가 이 콘텐츠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곳곳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등장했어요. 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는 필자 역시 예수님과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신자나 불교 혹은 기타 다른 신앙을 믿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이란 표현에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4대 성인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혹은 무함마드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서술에서는 예수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주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발전을 지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평균 기대 수명 100세 시대라는 놀라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고요. 수많은 질병, 그 흔한 감기조차도 역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한 인물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예수이죠. 물론 성경이란 책의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과학적인지 사실적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콘텐츠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죽음을 이겨낸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이지만 서구권에서는 이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와 창작물들이 존재합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 로마의 군인 롱기누스가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 롱기누스의 성창, 현재 로틀담 대성당에서 보관 중인 예수가 썼다는 가시면류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할 토리노의 수위 역시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으나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1. 예수의 부활과 그의 수위 성경에 대한 의심은 잠시 멈추고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어디론가 굴러가 버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예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즉 예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간은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후 예수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그럼 이때 발견된 세마포, 즉 수위는 누가 챙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예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이 수위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럽 사회,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이 수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천 조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토리노 성당의 수위인 것이죠. 예수의 무덤에서 사라졌던 수위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은 1357년 무렵이었습니다.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인 릴레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전시회에 잔느 드 베르기라는 여인이 수위를 전시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남긴 유품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녀의 남편은 릴레 마을의 영주이자 기사였고 100년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던 조프르나 드 샤르니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어지자 잔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수위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의 예수의 수위가 맞는지 의심을 했죠. 그러자 잔느는 수위의 머리와 팔 부분에 흘러내린 핏자국, 옆구리와 손목과 발 부분에 얼룩진 핏자국과 더불어 채찍으로 맞은 흔적으로 추정되는 많은 점들을 가리키며 예수의 수위가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만 이 수위가 자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오직 남편만이 알고 있지만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의 수위가 등장하자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 작은 마을은 곧 사람들로 넘쳐났고요. 당시 트로이의 주교였던 앙리는 전시회를 그만두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1389년 전시회는 다시 열리게 되었고, 앙리 주교의 후임이었던 아르시스 주교는 이것이 화가가 그린 위조품이라고 판단해서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망 7세에게 전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클레망 7세는 샤르니 일가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시스 주교의 청을 거부하게 됐죠. 1400년 샤르니의 소녀딸 마거리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이 수위는 1453년 샤보이 공국의 영주였던 루이 공작에게 다시 넘겨집니다. 거액의 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루이 공작은 이 수위를 손에 넣은 뒤에 이 사실을 기념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 이 수위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이 보관되던 수위는 사보이 공국이 수도를 토리노로 옮기며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기존의 수위를 보관하던 샹베리 성예배당에서는 토리노 대성당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샤보이 왕국의 국왕들은 스스로를 성의의 수호자라고 칭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왕정이 폐지되면서 1983년에 이탈리아의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 2세가 교황에게 수위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수위의 소유권은 바티칸에 귀속이 되었죠.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 토리노의 수위는 가톨릭계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중세의 율리스 슈발리의 신부는 토리노 성당의 수위는 어떤 화가가 그린 가짜이다. 특수한 방법으로 그것을 분석하면 원래의 물감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영국 런던의 예수의 신부인 서스턴도 그가 쓴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성수위로 알려진 토리노 성당의 수위는 14세기 성직자가 그린 것으로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신앙의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세쿤도 피아는 가톨릭 교회의 요청으로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
토리노의 성 세례 요한 성당에 보관되어 온 수위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현상했을 때 뜻밖에도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사진 속에는 수염이 난 한 남자가 배에 손을 모은 채로 누운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수위가 진짜 예수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논쟁. 1974년 이 수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미국 물리학자였던 존 잭슨과 그의 친구 육군대위 에릭 점퍼였습니다. 이들은 알아보고자 하는 물질의 진하고 여린 정도를 분석해서 물체의 형상을 알아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거리에 대한 정보도 탐색이 가능했습니다. 즉, 평면적인 사진을 굴곡과 명암이 있는 입체적인 3차원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수위에 나타난 얼굴의 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수위의 주인공은 현대의 인물 사진보다 분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존 잭슨과 에릭 점퍼는 수위에 나타난 형상은 강력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분해된 인체의 형적이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방사선이 나와서 수위에 상이 새겨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였죠. 즉,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적탄이 폭발할 때 사망한 사람들의 신체 자국이 담벼락에 새겨진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부활에 방사선까지 등장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후로 사람들의 수위에 대한 평가는 진짜 예수의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1978년 토리노 성당의 아나스타시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마침내 세마포 공개를 허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마포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연구를 위한 조사단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이들이 세마포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1978년 10월 8일 토리노 성당에서 이제 수위를 공개했고,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제단 위에 낡은 상아 빛깔의 천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키가 180cm 가량 되는 남자가 상처와 핏자국이 가득한 형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서 50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했고, 세마포의 표면에 있는 꽃가루, 먼지, 섬유의 일부도 채집합니다. 드디어 이 수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나 싶었던 그때, 과학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죠. 로스엘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의 화학자 레이 로저스는 세마포에 새겨진 형상은 물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의 월터 맥크론 박사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해본 결과 물감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 예일 대학의 생물학과 조지 맥크롤 교수는 피가 분명하다라고 또 다른 반론을 폈고, 그런가 하면 사진 전문가인 미국 산타바바라의 사무엘 펠리코리는 세마포의 형상이 시체에서 나온 기름, 땀, 향료 등이 합쳐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면서 생긴 것이라는 색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더욱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다시 수위는 가짜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바리시에 있는 바리 대학교의 인류학과 빅토리오 페쉐 교수는 토리노 성당의 수위는 14세기 한 무명 화가가 그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페쉐 교수는 컴퓨터로 형상을 분석한 다음에 탁본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 갈리아르디를 시켜서 금속판을 조각합니다. 그런 다음 조각된 금속판에 적당한 열을 가하여 금속판의 조각이 탁본되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토리노 수위의 모습은 너무도 사실적이고 입체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영국의 고고학자 존 니켈도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패시에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마포의 피가 정말 세마포의 피가 정말 피라면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더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위에 나타나는 색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중세 미술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황적색의 물감이 분명합니다. 수위에 대한 논쟁이 격심해지자 로마 교황청은 다시 10년 만에 또 다른 실험에 찬성합니다. 1988년 6월 세계의 유명한 연구기관에 세마포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참여한 곳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소였습니다. 이들 세 연구소의 수위의 핏자국으로 보이는 부분을 각각 세로 7cm, 가로 1cm 크기로 떼어서 보냈고요. 새 연구기관은 방사선탄소 동위원소 실험 등을 통해서 2000이 언제 것인지를 실험합니다. 새 기관의 연구 결과 약 200여 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마포는 대체로 14세기 전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 교황청 역시 토리노 성당의 세마포는 예수님 당시의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죠. 하지만 로마 교황청까지 인정한 지금까지도 이 수위가 예수의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수위를 보관하고 있던 성당에 화재가 발생해서 약간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수위를 수리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1988년 연도 조사는 수위 자체가 아니라 수위를 수리하려고 기어놓은 중세의 천조각을 연도조사한 결과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프랑스 베르나르 대학 방사선 탄소 연구소장 자크 에벤 교수는 파리마치라는 잡지와의 회견에서 과학자들의 끝없는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위의 신비를 완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마포 논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토리노 성당의 수위가 예수의 것이 아닌 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 등 비정기적으로 토리노 성당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또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교황청에서 다시 한번 과학자들에게 공개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논쟁거리로 급부상하게 될지 아니면 가짜라고 보다 정확하게 판명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